플루트의 생추보셀러 탈출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글 태그 매니저를 이용해서 카페24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가 노출됐을 때 아니면은 장바구니 클릭이 됐을 때 그 정보를 구글 애널리틱스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측정할 수 있는 사항은 많습니다. 그 목록 페이지, 장바구니 추가, 삭제, 프로모션, 구매, 환불 등등등등 있는데 대체로 거의 비슷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벤트 발생, 그 다음에 태그 매니저의 트리거 실행, 그 다음에 태그 매니저의 태그가 실행이 되고 그 정보가 애널리틱스로 전달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차이가 있다면 정보를 보내는 그 아이템 배열에 하나가 들어가는지, 상품 정보가 하나가 들어갈지 아니면 여러 개의 상품 정보가 들어가는지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상황은 그 상품의 상세 페이지가 노출됐을 때, 아니면은 장바구니 담기가 됐을 때, 또는 장바구니가 삭제가 됐을 때는 대표적으로 상품 정보가 하나만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상품 정보를 보내는 그 상황은 이제 상품의 목록 페이지가 노출됐을 때 아니면 구매가 일어났을 때 어떤 제품이 구매가 됐는지 어떤 제품이 또 취소가 됐는지 요럴 때는 이제 상품 정보를 여러 개를 보내게 되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 목록 페이지를 노출을 해봤죠. 그게 여러 개 상품 정보를 보내는 대표적인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 노출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테스트베드가 될 쇼핑몰은 큐빅사에서 개발한 두더지 퇴치기 지키고 M 쇼핑몰입니다. 기존 두더지 퇴치기와는 달리 그 비닐하우스 철봉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넓은 하우스를 두더지로부터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개요는 앞선 그 영상과 동일합니다. 카페24 쇼핑몰의 상품 상세 페이지가 열리면 뷰 아이템이라는 이벤트가 실행돼서 그 이벤트 값이 구글 태그 매니저의 컨테이너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보가 그 해당되는 트리거가 실행이 되겠고 그 실행되는 트리거에 맞는 또 태그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태그가 실행되면 그 구글 애널리틱스로 그 정보가 전달되게 됩니다. 지난번 영상과 좀 다른 게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영상에서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상품 정보가 보내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품 정보가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 정보가 보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이벤트 값과 상품 정보 값을 이제 구글 태그 매니저의 컨테이너로 전달을 해야겠죠. 앞선 포스팅과 동일하게 구글 태그 매니저의 그 아이템 디테일을 보면은 이러한 그 아이템 상품의 정보를 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게 있다면은 뷰 아이템이죠. 자, 이 태그를 넣는데, 자, 스마트 모드, 카페24 스마트 모드를 기준으로 할게요. 디자인 보관함에 자기가 사용하는 대표 디자인의 수정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 스킨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디테일 페이지 안에 또 그 상품 정보를 불러오는 파일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detail.html 파일 안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자, 보면은 모듈이 프로덕트 디테일이라는 모듈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작되는 부분 바로 아래 스크립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러한 스크립트, 아까 보여줬던 이러한 정보들을, 이러한 스크립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 스크립트는 제 블로그에서 보시면 그거를 복사했다가 가져다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스크립트를 아까도 얘기했던 프로덕트 디테일 바로 아래에 넣고요. 아이템 네임, 아이템 아이디, 요거는 필수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이템 아이디, 그 다음에 프라이스, 브랜드,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 정보의 파라미터 값은 보면은 카페24의 모듈 리스트가 있습니다. 모듈 리스트의 상품에
상품 상세 상단 영역 보시면 나오겠죠. 프로덕트 디테일이라는 모듈이 있었고요. 그죠? 프로덕트 디테일 안에 해당되는 변수와 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값을 그대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detail.html 안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가져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고요. 지난번과 다른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벤트가 뷰 아이템 리스트가 아니라 뷰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지난번과 달리 이걸로 그냥 끝입니다. 여기서 이 소스만 넣으면은 해당 정보가 태그 매니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태그 매니저에서 태그 새로 만들기를 할게요. 새로 만들기. 태그를 새로 만들어 봅시다. 자, GA4 view item이라는 태그 이름을 넣고요. 태그 구성은 GA4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구성 태그는 지난 맨 처음 시간에 얘기했던 페이지 뷰 태그를 선택을 하고요. 이벤트 이름은 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벤트의 매개 변수 행 추가해서 매개 변수는 아이템스고요. 그 값은 지난번에 뷰 아이템 리스트에서 만들었던 그 아이템을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그 구성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거 구성은 자, 새로 하나 만들게요. GA4T 뷰 아이템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맞춤 이벤트 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저장. 이것도 그러면은 태그와 트리거가 한꺼번에 다 만들어졌어요. 자, 소스에서 HTML에서 그 상세 페이지가 열리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서 이벤트가 뷰 아이템이라는 이벤트가 실행이 되면서 요 정보, 상품에 대한 정보가 태그 매니저로 갔고요. 태그 매니저에서는 해당되는 트리거가 실행이 되겠고, 이 트리거에 해당되는 태그, 이 트리거에 해당되는 태그가 지금 요 태그죠. 뷰 아이템 태그. 그래서 실행이 되겠죠. 그럼 이걸로 작업은 모두 끝난 겁니다. 이걸로. 자, 그러면 한번 제출하기 전에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미리 보기. 그러면 구글 태그 어시스턴트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스타트. 브라우저가 열립니다. 브라우저가 이렇게 열리죠. 커넥트. 컨티뉴 하고. 자. 쇼핑몰.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나오겠지만 뷰 아이템이라는 태그가 실행이 됐어요. 뷰 아이템이라는 태그가 fired 됐습니다. 데이터 값은 이런 값들이 지나갔고요. 보내졌어요. 그러면 태그 어시스턴트에서는 이렇게 전달이 됐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구글 애널리틱스에 들어가서 디버그 뷰를 한번 보십시오. 디버그 뷰. 그러면은 뷰 아이템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매개 변수, 사용자 속성, 항목 이렇게 있죠. 정보값이 이렇게 다 나갑니다. 프라이스, 가격은 이거는 원화가 나중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해결된 부분이니까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태그 관리자에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지난번에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진도를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오늘 작업했던 뷰 아이템, 그러니까 상품 상세 페이지를 열 때 그 정보가 애널리틱스로 가게 하는 것을 조금만 변형을 하게 되면 장바구니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니면은 바로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정보를 구글 애널리틱스로 또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소스 보기 한번 볼게요. 수정, 그리고 상품 상세 페이지 보기 해서 스킨마다 다르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제 스킨은 조금 더
조금 달라서 여기 안에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detail.html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작업했었던 거 있었죠. 이벤트는 뷰 아이템. 요 소스를 한번 복사를 해서요. 복사를 한 다음에 그대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add to cart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을 넣습니다. 펑션 dion 펑션 add to cart를 닫고 열고 닫아줍니다. 그래서 add to cart 요 함수명을 복사를 한 다음에 아래쪽 보면 장바구니 버튼과 그 다음에 바로 구매 버튼을 볼 수가 있어요. 장바구니 담기, 그다음 바로 구매 버튼이 있는데 여기 저는 뭐 이미 작업을 먼저 해놨으니까 온클릭을 하면은 클릭을 하게 되면 취해지는 액션들이죠. 자, 온클릭을 할 때 add to cart라는 함수를 실행해줘라라고 여기다 추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add to cart. 자, 여기 장바구니도 add to cart. 그러면은 장바구니 담기를 클릭했을 때 아니면 바로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위에 있던 아까 작업했던 이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고 그럼 add to cart라는 정보가 보내지게 됩니다. 자, 이거 저장을 했고요. 자, 아까 태그 매니저에서 봤던 것처럼 뷰 아이템을 동일하게 태그를 또 만들면 됩니다. 자, 그래서 add to cart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트리거도 add to cart라고 해서 또 만들었습니다. 뷰 아이템과 다 동일해요. 그리고 그 이벤트 이름만 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이벤트 이름이 add to cart가 됐죠. 그 다음에 트리거의 이벤트도 add to cart라고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구글 태그 어시스턴트가 실행이 되고 스타트 하면 구글 어시스턴트 브라우저가 열리죠. 그 다음에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쇼핑몰에 뷰 아이템 리스트 실행되는 거 보이죠?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자, 뷰 아이템이라고 실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장바구니 담기 버튼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add to cart라는 게 실행이 됐죠. 그렇죠? add to cart 실행이 됐습니다. fired 됐죠.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디버그 모드로 보면 자, 기다려볼까요? 조금만 기다려볼까요? 자, add to cart라는 게 이제 실행이 됐죠. 들어가서 매개 변수, 사용자 속성, 항목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상품 목록 페이지를 해봤고요. 오늘은 상세 페이지, 장바구니 담기를 해봤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종합해보면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정보를 하나를 보낼 것이냐, 두 개를 보낼 것이냐, 그리고 이벤트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그 차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 전자상거래에서 많이 측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상세 페이지가 어떤 상세 페이지가 몇 번 열렸는지, 그리고 그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중에 몇 명이 장바구니로 유입이 됐는지, 그리고 장바구니 유입된 사람 중에서 또 몇 명이 구매를 했는지, 요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상품 구매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